우선 우리 동포들은 지금까지 이미 받고 누리는 혜택에 늘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포들을 포용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우리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우리들의 참정권은 지역 주민으로서 민주주의 보편성에 따라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 부여된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은 우리만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법규와 정책에 따라 보장된 권익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재정은 보험공단이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다른 외국인은 흑자인데 중국 국적자만 놓고 보면 적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7억 원입니다. 코로나 이전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건보료 수지 적자는 1000억 원 내외였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3년에는 적자를 훨씬 많이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왜 그런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먹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무임승차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법규와 정책에 따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제 납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미납 시 외국인 등록증 연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무임승차입니까? 또 먹튀를 말하자면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환자가 혜택을 본다지만 결국 그 돈은 고스란히 한국에 있는 병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과잉 진료, 고액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과다 지출은 없는지 당국은 이 부분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우리들은 한국 사회에서 포용해야 할 한민족 동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들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하춘 대표님이 잔잔한 목소리로 성명서 우리 기자회견문을 읽어주셨지만 저는 그것이 잔잔한 목소리가 아니다. 외침이다. 간절한 절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동포들이 80만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만약 일자리를 침투한다면 얼마나 침투하고 있고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또 얼마나 창출하고 있고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고 세금을 얼마나 쓰고 있고 수출하면서도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고 유화벌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좀 인관 공동 연구 같은 걸 용역을 해서 한번 좀 해보시고 그 연구 결과를 그냥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언론에 내보내라. 있는 그대로 그 수치 그대로 그 데이터 그대로 국민들이 평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국정은 잘라도 우리는 동포다. 네, 지금부터 동포 리더연맹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지난 6월 20일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에서 상호 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김기현 대표 연설이 있은 뒤 지금 중국 동포들이 거주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한탄이나 불만, 불평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김기현 대표의 연설에 대한 우리 중국 동포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중국 동포 사회의 많은 단체장들과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포 대표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의 곽재석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중무역협회 김용선 회장님, 중국동포 한마음총연합회 김봉규 회장님, 제한동포 향후회 김학선 부회장님, 전국 귀한동포 총연합회 공동회장님 김호림 회장님, 전국 귀한동포 총연합회 부회장 박문건 부회장님, 전국 귀한동포 총연합회 박성규 회장님, 연변 패밀리 애신단체 박성주 회장님, 특별히 여기에 세계 한인무역협회 중국 회장단 중국에서 오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석 회장님, 박학철 회장님, 제한길림 총상공회 이상걸 회장님, 엔젤그룹 최연아 회장님, 이서영 부회장님, 현정현 부회장님, 존족사회발전연합 대표 유하춘, 사랑나눔단체 임명식 회장님, 홍익대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 온정나눔협회 조광호 회장님. 네, 소개 못 드린 분들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모든 중국 동포들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중국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80만 동포들을 이끌고 더 나은 동포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엔젤그룹 최연아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단체장님들 대표해서 발언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엔젤그룹 회장 최연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를 우리 각 제한동포 단체장분들을 대표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말 올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정말 바쁘신 와중에 여기 오신 각 단체장분들, 또 중국에서도 오셨고 여기 베트남에서도 오셨고 회장님들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자회견은 우리 수많은 동포분들과 단체장분들과 우리 동포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포분들의 발전은 우리 단체장분들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각 단체장분들 이번 계기로 합심합력해서 좋은 동포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에 노력을 할 것을 결의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원만하게 잘 개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부디 수많은 중국 동포들과 한국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한동포 리더연맹 대표 이화춘입니다. 제한동포 리더연맹은 제한동포 사회에서 동포애와 민족심이 넘치는 여러 단체장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리더들로 구성된 연맹 조직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여당 대표의 발언에 관해 우리들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포들은 지금까지 이미 받고 누리는 혜택에 늘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포들을 포용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우리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우리들의 참정권은 지역 주민으로서 민주주의 보편성에 따라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 부여된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2005년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주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지역 주민으로 등록돼 사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르다고 판단하고 내린 현명한 결정입니다. 만약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 동포중 영주권자의 투표율도 낮은 편이고 관심도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 전체의 참정권 부여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만 배제한다는 것이 과연 국제법상 타당한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는 한국 국적 영주권자들도 참정권이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적에 따르는 차별이라면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언급할 때 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엄연히 외교 정책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가 풀 문제입니다. 한중 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이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섭단체의 대표 발언에서 언급한 건지는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한국과 중국은 사회 시스템, 행정체제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한중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의 인구는 한국 국적 취득자까지 포함한다면 약 80만 명 정도 됩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약 2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 한중 관계의 호불호에 따라 불이익이 따른다면 인구 구성으로 볼 때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합법적인 참정권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은 우리만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법규와 정책에 따라 보장된 권익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재정은 보험공단이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다른 외국인은 흑자인데 중국 국적자만 놓고 보면 적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7억 원입니다. 코로나 이전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건보료 수지 적자는 1,000억 원 내외였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3년에는 적자를 훨씬 많이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왜 그런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내 체류 기타 외국인은 대부분 고용 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비교적 젊은 나이대이고 홀로 입국한 경우가 많고 직장 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경우는 대부분 최소한의 기초생활 소비만 합니다. 반면 중국 국적자는 현재 88만 명 중 61만 명이 중국 동포들이고 다양한 연령대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배우자, 자녀, 심지어 부모 세대까지 초청해 동반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도 많지만 지역 가입자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동포들 중에는 노령층이 많다 보니 병원에 갈 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국적 부모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 외국인 환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중국 국적 부모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8월 1일 재외동포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답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병원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병원 진료비는 외국인 진료비로 산출됩니다. 내국인 지역보험에 합가된 외국 국적 부모나 세대원이 병원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병원 진료비는 외국인 진료비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의 직장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 내국인 지역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들이 납입한 보험료 통계에 합산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에게 허용해준 동반 가족들은 결국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서 소비하고 한국에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보험료 적자 문제는 이런 현실과 배경을 두루 생각해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먹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무임승차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법규와 정책에 따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제 납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미납 시 외국인 등록증 연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무임승차입니까? 또 먹튀를 말하자면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환자가 혜택을 본다지만 결국 그 돈은 고스란히 한국에 있는 병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과잉 진료, 고액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과다 지출은 없는지 당국은 이 부분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환자 역시 고액 진료를 받으면 그에 상응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급여 진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점도 감안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주 개별적인 먹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중국인을 거론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대로 먹튀 현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규제 혹은 보완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무근으로 무임승차를 운운하거나 먹튀를 빙자하여 우리 중국 동포 전체를 공격하는 일 부디 삼가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들은 한국 사회에서 포용해야 할 한민족 동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들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동포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동포들은 재미동포, 일본에 사는 동포들은 제1동포가 됩니다. 그쪽 나라 국적을 가졌더라도 모두 같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친근감을 더합니다. 나라보다 민족의 무게 중심을 놓으며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렇지만 제중동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중동포라고 부르지 않고 중국동포라고도 부르지 않고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불리는 우리는 사실상 구한 말과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한민족들의 후손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수많은 제중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하게 제중동포들은 중국에서 쓰는 조선족이라는 이름이 꼬리표되어 쓰이기 시작했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엄연히 한 민족이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꼭 다른 관계인 것처럼 사별 호칭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습관이라기보다 재미동포나 제1동포와 다른 시각으로 사별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별이란 의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단지 하나의 민족 이름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름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를 조선족이 아니라 제중동포거나 중국동포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와 전 국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포입니까? 동포 아닙니까? 동포라면 왜 좀 더 포용적인 동포 정책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동포가 아니라면 왜 아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은 한민족 동포입니다. 역사상의 독립운동 그리고 현대의 한중 양국 간의 경제,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의 교류와 양국의 사회 발전이 있어서 중국 동포들은 적극 헌신해 왔습니다. 또 우리들은 한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잘 지켜왔습니다. 다른 민족과 통혼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금기사항이 될 만큼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지금껏 준법 정신으로 법규와 사회 질서를 잘 준수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한국 사회의 일부 잘못된 차가운 시선 때문에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하는 동네북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체에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점들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국 경제의 발전, 한국 사회의 안정, 한중 양국 간의 교류와 화합, 그리고 공동 발전을 위해 적극 헌신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래 순서로 이번 기자회견을 위하여 박문권 선생님께서 구호를 제창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각 조선족 단체장 회장님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국 틱톡, 한국 틱톡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박문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귀한동포 총연협회 부회장직을 또 맡고 있습니다. 주로 동포사회 화합과 단결과 그리고 발전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이바지하고자 2년 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 국적이 어디든 또 중국 내 지역이 어디든 지방 말투가 조금씩 다를 뿐 우리의 공통점은 모두 조선시대로부터 유래되어 온 우리의 한민족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로 국적이 어디든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한민족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럼 응당 한민족 동포끼리는 서로 착한 마음으로 호응을 해주고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다 함께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적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포입니다. 그리고 국내 중국 내 각 조선족 분들도 요즘에 와서 연변, 흑련막 이러면서 단결이 안 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호 2개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국적은 하면 우리 회장님들은 달라도, 그리고 제가 우리는 하면 회장님들은 동포다. 이것을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동포다. 감사합니다. 아래 지금까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신 한국 이주동포 정책개발연구원의 곽재석 원장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화춘 대표님이 잔잔한 목소리로 성명서 우리 기자회견문을 읽어주셨지만은 저는 그것이 잔잔한 목소리가 아니다. 외침이다. 간절한 절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오늘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한 이 절규가
한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좀 미쳐서 좀 바뀌어 주기를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인데 실상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외로운 한 사람의 모습이랄까요? 참 나약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동포사회가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가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에 우리 권익을 위해서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발전해 왔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미래의 동포사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할 때는 그 기존에 있었던 동포단체는 흘러가는 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중국 동포사회 한국의 정책과 맞서서 싸워야 될 사람 그 주인공은 누굴까? 누가 싸울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고하셨던 그 단체들일까? 라고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역사는 흘러가고 세월은 바뀌는 거니 이제 새로 이렇게 올라오는 새로운 세력들, 젊은 세력들, 젊은 사고들, 젊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동포사회를 짊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나가는 것이 맞겠다. 얼굴을 보이는 것이 맞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단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 모임이 좀 조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한 세대 동안 우리 동포단체 단체장들이 열심히 투쟁해왔고 쌓았던 업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오도 있다. 잘못한 부분도 있다. 실수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짐을 짊어지는 우리 동포 차세대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세대의 우리 동포 단체, 우리 중국 동포 단체 사회가 했었던 것들을 거울 삼아서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돌덩이를 던지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전략, 싸움을 좀 모색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싸웠던 방식은 우리 동포들끼리 홀로 외로이 싸웠다. 그러나 앞으로의 싸움은 우리 한국 사회 내에 여러분들과 우리 동포 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양심 세력, 또 진보 세력, 또 그러한 의식이 제대로 박혀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과 같이 손을 좀 합쳐서 한국 사회에 좀 더 녹아 들어가는, 한국 사회에 좀 더 먹혀 들어가는 그런 운동이 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운동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하시고 저 또한 가끔씩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또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동포사회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한중무역협회 회장이시고 KC 동반 성장기획단 담당자로 계시는 또 현재는 전국 동포총연합회라는 사단법인을 준비하고 계시는 김용선 회장님께서 한 말씀 있겠습니다.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동포 단체장을 시작한 지가 딱 올해가 20년째입니다. 2004년도부터 한국에 와서 박사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한조선소 유학생 네트워크를 시작을 해서 쭉 단체장을 하고 있는데
동포 사회의 많은 변화와 한국 사회가 한국 정부가 동포 사회에 대한 많은 정책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또 함께 한 적도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책 자체는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 중국 동포하고 일본 동포, 미국 동포의 그런 비자 구분에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차별이 있고, 미국 동포는 일본 동포는 한국에 소지가 있고 동포임을 증명하면 F사를 주지만, 중국 동포는 아직도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되고 조건들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그럼 또한 많은 정책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적을 취득한 지가 이제 7, 8년 정도 되는, 9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만 5년 이상 거주하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정 금액의 그냥 재산 상황이 있고 하면 큰 문제 없이 시험을 치러서 해볼 수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영주권을 일단 먼저 부여받아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영주권 취득 여건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졌죠. 동포 정책이라기보다도 점점감이 규제하는 정책으로 바뀌지 않나. 또 가장 문제시가 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문제도 사실 우리가 내국인들보다 더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직장보험은 그렇다 치고 지역보험 같은 경우는 한 주소지에 같은 주소지에 부모하고 자녀 세대가 같이 산다 해도 각자 또 보험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또 최근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정치 소용돌이 우리가 휘말려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반중 정서를 이용한 정치권에 그냥 우리가 그냥 이용당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게이트가 터집니다. 존재도 하지 않는 게이트. 왜 딱 선거 때마다 게이트가 터지고, 뭐 차이나 게이트, 조선조 게이트, 실체도 없는. 항상 이런 민주주의 사회라고 저는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하고 또 깔아뭉개려 하고 미디어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누구도 나서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 기자회견이가 동포사회, 특히 젊은 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에 큰 파급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댓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시작이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포사회 나름대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물론 많은 후보 의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스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 드리고 싶은 말은, 동포 사회는 그동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D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요즘에 한국이 인력난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져가지고 F사의 일부 숙박업, 요식업도 풀었지 않습니까? 왜 풀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서요? 동포의 차원에서 풀어줬겠습니까? 그만큼 3D 업종의 인력난 때문에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한국에서 동포들이 산업 현장에서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는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중국인 100만 명을 쫓아버리면 100만 명 일자리가 생긴다고. 대선 후보의 말입니다. 공약입니다. 그게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그게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중국 동포들은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요즘에는 3D 업종뿐만 아니라 무역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뭐 학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라든지 뭐 여러 부서에서 뭐 토론회를 하거나 뭐 강의하거나 할 때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80만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만약 일자리를 침투한다면 얼마나 침투하고 있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하는 또 얼마나 창출하고 있고,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고, 세금을 얼마나 쓰고 있고, 수출하면서도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고, 유화벌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좀 인관 공동 연구 같은 걸 용역을 해서 한번 좀 해보시고, 그 연구 결과를 그냥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언론에 내보내라. 있는 그대로, 그 수치 그대로, 그 데이터 그대로 국민들이 평가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중국 동포들이 유화 반출했습니다. 왜? 동포로서의 인정 안 해주고 한국에 계좌도 개설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면 브로커들한테 냈던 돈, 그 빚 갚아야 돼서 중국에 보내야 됐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가족 단위로 삽니다. 2대, 3대, 4대가 같이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중국에 보낼 돈도, 아니, 보내야 할 대상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다 소비하고, 한국에서 저축하고, 한국에서 모으면 됩니다. 한국에 집도 사고. 묘화를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묘화를 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역에 종사합니다만 대부분이 수출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중국의 인적 네트워크가 오히려 저희한테는 장점이지, 한국 상품을 중국에다 파는 게 오히려 저희는 쉽지, 중국 제품을 한국에 팔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한국에 팔로가 없기 때문에 묘화 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바운드도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요즘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아직은 재개 못했습니다만 재개된다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인바운드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1위, 2위 회사, 다 중국계 회사, 조선족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까?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하고 투자 유치라든지 중국의 대기업이 한국의 법인 회사의 대표라든지 대부분 중국 동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안 좋은 것만, 그 특수 사례들만 하나씩 끄집어서 전반을 아우르는, 전반을 다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꼭 앞에 중국 동포 혹은 조선족을 붙여야 합니까? 중국 동포 A모씨, 조선족 B모씨. 왜 내국인은 한국인 A모씨를 안 합니까? 불특정 다수의 동포들을 다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선정적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민관합도 그런 연구 용역 같은 거 해서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시면 돈도 너무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예, 국민들이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희 동포사회는 단합된 모습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겠고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간담회, 포럼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들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동포다.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동포다. 한번 더.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동포다.